세상을 바꾸는 정치 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정치 알바 135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자 손수호고요. 고정 멤버 소개 올리겠습니다. 우선 남태우 배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내십니까? 낮, 영, 밤, 팟. 네? 낮에는 영화를 찍고 밤에는 팟캐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 촬영 잘 돼요? 여보세요. 죽기 잘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낮, 영, 뭐? 밤, 팟. 그거는 주영, 야팟이라고 그래요. 아, 맞네. 오, 지금 주영, 야팟. 확 있어 보이는데. 뭐 하는 플레이예요 지금? 주영, 야팟. 그를 알아야 정치를 바꾸는군요. 그렇죠. 네, 주영, 그래요. 네. 밤, 반성하세요. 팟으로 하겠습니다. 주영, 그리고 야라니까 야. 조만간 사퇴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사퇴해요? 여기서 사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보세요. 한지 얼마 했다고 사퇴야? 그건 조퇴예요, 조퇴. 또 틀렸네. 야, 오늘 뭐 키워드 그런데요? 들어가기 전에 뭐하고 가르치시네요. 아니, 정 의원님. 네. 오늘 기분이 좀 좋으신 것 같아요? 업됐어요. 왜요? 왜냐면, 네. 오늘 초대 손님이 한 분 또 계시거든요. 그렇군요. 네, 제가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대의 참 판도라인. 정청래입니다. 다시 돌아오셨군요. 네, 판도라인. 네. 한 달에 한 번씩 판도라인이네요. 3.5를 찍으면, 네. 판도라인이 됩니다. 오, 지난주에 뭐였죠? 뭐예요? 판도라 했다니까. 그러니까 3.5. 40회. 벌써 제가 10달을 했더라고. 그래요? 네. 야, 그만두실 때 됐네요. 출연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고, 네. 또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게 정말 어제 같은데 벌써. 네. 그렇군요. 3.5를 또 찍었어요. 네. 조만간 썰전을 잡을 것 같아요. 아직 못 잡았어요? 거기랑 0.7% 차이가 나요. 그거 뭐. 거기가 비슷하네요. 지금 상태가 안 좋잖아요, 지금. 왜냐면, 거기는 MB 다수 국면을 네. 제대로 잘 못하고 있는 듯한. 돌파하고 사람들이 저한테 네. 얘기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정치적 수사. 근데 우리는 네. 주진우 동원해가지고 네. 또 잘근. 네. 다 했죠. 사실 썰전이 출연자 한 분이 계속해가지고 MB를 옹호하는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방송이 약간 좀 삐딱선을 타는지 않나 그런 생각이 요즘은 듭니다. 다스 국면이라서요. 제가 트위터에 소개했습니다. 다스처럼이라는 소주가 새로 나왔더군요. 그리고 다스면도 나왔어요. 그럼 손혜원 의원이 또 장명하셨어야 돼요. 그건 아니고 뉴스 공장의 어떤 청취자가 예.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그 디자인이 네네. 있더라고요. 사실 아까 정 의원님께서 초대 손님 한 분 오셨기 때문에 기분이 좋다. 네. 라고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저 역시 굉장히 좋습니다. 네. 왜요? 네? 왜요? 초대 손님 오셔서. 아. 네, 손혜원 의원님은 이번 주도 사실 꼭 오시려고 그랬는데 일본 출장이 잡혀가지고 현재 일본에 계십니다. 손혜원 의원님 좋아하는 많은 분들께 사과 말씀 대신해서 드리겠고요. 다음 주에는 여보세요, 꼭 오신다고 뭘 하니까. 사과까지 해. 사과 안 해도 돼요? 지난주에 다 예고했어. 그래요? 그래요. 네. 손 의원님, 제 사퇴하기 전까지 반드시 돌아오시죠. 일본에서 의정활동 중이에요, 지금. 맹렬히. 그렇죠. 네. 다음 주에 모시기로 하겠고요. 오늘 특별 초대 손님이 오셨습니다. 제가 소개하면 안 될까요? 제가 안 그래도 부탁드리려고 했어요. 네. 제가 소개할까요? 네, 해주세요. 더불어민주당의 폴리 엔터테이너. 더불어민주당의 비타민. 그리고 엔돌핀 네. 및 에너자이저. 정청래의 오. 판도라에서 네. 유일하게 국감 칭찬을 한 의원입니다. 딱 한 명 칭찬했어요. 한 명. 네. 네. 경기도 교육감 네. 이재정. 네. 교육감과 이름이 같은 네. 이재정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입이 근질근질했습니다. 진짜 늦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혼자 립싱크하고 있었어요. 반갑습니다. 주정야모 하고 있는 낮에는 정치, 밤에는 엄마 하고 있는 이재정입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냥 주정야주 하고 있어서 야주는 뭐예요? 주정야음 아니에요? 예? 술주자? 예. 주정야음. 야음 해야 되겠네요. 제가 술은 아니니까 그죠? 먹는 거니까. 예. 그런가요? 주정야음이라서 네. 엄마의 직분을 팽개치는 게 네. 여러 날입니다. 저 사실 정말 예. 그 아이 엄마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요? 여보세요. 예, 진짜요?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그래요? 진짜 몰랐어요. 네. 제 눈빛이 이상했나요? 남배우님? 아니, 저도 평소와 좀 몰랐습니다. 달라. 그래요? 네. 아니, 남배우님 계속 마주보고 있다가. 아니 이런 환경이 얘기 바뀌었어, 많이. 이해간다. 예? 저도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안가에서 여러 번 팟캐를 했지만 제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이렇게 달콤하게 생기신 분은 처음이에요. 달콤하게요. 네. 예. 야, 이 작가. 어깨 망정이지, 정말. 네, 그래서 다음에 이 작가님과 남배우님 마주보는 걸로. 네. 서로 마주보는 걸로 하시죠. 한 번씩 이렇게 또 늦게 하는 경우도 좀. 아니, 제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니, 지금 마중 정면으로 지금 네. 남태호 변호사라네. 네. 긴장하지 마세요. 남태호 배우가 지금 앉아 있어요. 남배우님 어떠세요? 정 의원님 마주보고 있으니까. 뭐 저는 뭐 이러나 저러나 살만합니까? 좋은데, 예, 살만한데요. 국내 이게 예술인 경시풍토가 너무 많이 있네요. 그래요? 배우가 뭔 죄입니까 이게? 인기 없다 뿐이지. 여보세요. 네. 배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늘 배우겠습니다. 제가 하는 걸 매일 배우라고 그랬죠. 알겠습니다. 네. 배우는 평생 배우는 게 배우야. 그럼 징계 받습니까? 배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 몽따주가 그렇다고. 아니 정말 기대 많이 알겠습니다. 하고 온 방송인데 이 방송 왠지 조만간 없어질 그렇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정천회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판도라에서도 국정감사 관련해서 유일하게 칭찬하는 의원이 바로 이재정 의원이다. 아. 이 의원님. 네. 제가 볼 때 다른 분들이 그 안내를 하고 소개하는 것보다 네. 직접 도대체 뭘 했길래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궁금합니다. 아니 제가 어디 하나 부족한 데가 없는 사람이라 진짜 겸손한데 저보고 저 잘난 네. 척 하라니까 예. 얼마 주실 거예요? 몇 분간 네. 하면 돼요? 네? 몇 분간 하면 얼마 줄 거예요? 그래서 돈 얼마 달라는 줄 알았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얼마나 줘야 되지? 시간이 또.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아, 무궁무진합니다. 네. 그래요? 예. 일단 해주세요. 해주시고 아. 정 의원님께서 이게 또 알아서 그렇다 끊을게요. 하시죠. 예, 예. 지금 뭐 야당에서는 과거로 가는 길이다 하면서 적폐청산을 흠집내고 있는데 저희 당 적폐청산위에 단연 돋보이는 적폐청산 위원으로서 이번에 국가기록원을 다녀왔었습니다. 사실 그냥 노가다 하고 왔는데요. 국민 여러분께서는 접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정보들이 공유되다 보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시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감 과정에서 많은 의원님들하고 콜라보를 통해 가지고 또 드러낸 입체감 있는 진실들이 있어서 더 많이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네. 저도 국감을 8번을 했는데요. 보통 보좌관들이 다 뭘 하지. 왜냐면 의원들은 바빠요. 그리고 주로 이제 방향 잡고 지시하고 이런 자리 수집하라. 그러는데 이분은 제가 뒷조사를 해보니까 누굴요? 이재정 의원. 뒷조사됐어요? 네, 뒷조사를 다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국가기록원이었죠. 네네.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 대통령 기록관에 예. 네. 국감 딱 닥쳐서 그런 게 아니라 박근혜 정권에서 국가기록원에 문서가 넘어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뭔가 피를 받은 거야. 아. 뭐가 넘어갔을 거야. 직감적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를 했더라고요. 무슨 준비했습니까? 네. 아니, 저희가 국가기록물과 관련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 지 1년이 넘었고요. 아.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기록물을 많이 생산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록물이 남았을까는 오래전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의정활동 초기부터. 그래서 기록학계하고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했습니다. 법률적 시뮬레이션도 그렇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했었는데 그 와중에 소위 말하는 유실 기록물들이 생긴 거죠. 캐비넷 문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검토한 법률적인 결과에 따르면은 볼 수 있다였거든요. 근데 좀 아쉬운 면이 있는 게 법률적인 어떤 흠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저희도 집권당이 되고 보니까 보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의원들만 볼 수 있게 됐었어요. 예. 보좌관들 1인만 대동할 수 있는데 보좌관은 기록은 못 보는 걸로. 그러면 일단 이번에 국정감사 예. 과정에서 국가기록원에서 이재정 의원님이 입수한 네. 알아낸 새로운 기록들을 근거로 해서 날카로운 질문들을 했고 예. 그게 언론에서 굉장히 큰 호응을 받았다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저는 근데 제가 진짜 겸손한 사람인데 그래서 알고 드리는 있습니다만 말씀인데 아니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오늘 안 그러셔도 돼요. 네,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그냥 기록을 발굴했고 그것까진 제 작품일 수 있어요. 왜냐면 워낙에 많은 기록 중에 취사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제 눈으로 보고 왔는데 또 여러 기자님들이 그걸 본인의 눈으로 또 각색을 해주시더라고요. 취사 선택을 하고 또 의원님들이 각각의 관심 사항에 따라서 그 기록이 또 입체감 있게 살아나더라고요. 저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뿌듯하고 많은 자원들을 발굴을 했어요. 이재정 의원이 국감 전부터 네. 이렇게 필사해 온 자료를 네. 그 우리 당의 적폐청산위원회에서 하나씩 네. 이렇게 공개를 네네. 했어요. 그래서 뭐 국정원 문제도 그렇고 블랙리스트도 그렇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그나마 대충 취합해서 시사인에서 특집으로 냈죠. 네. 거기 보면 이제 별의별 게 다 나와요. 그래서 본인 국감뿐만 아니라 우리 당의 그런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데 근거 자료를 제공했죠. 사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그러면 절차나 규정이 좀 궁금해요. 네. 현역 의원만 가서 열람할 수 있습니까? 또는 열람하고 필사라는 게
직접 손으로 베껴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나 복사나 그죠. 법률적으로 큰 차이 없잖아요. 그럼 촬영이나 예. 복제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필사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 건가요? 변호사님이시잖아요. 사실 국회의원이 볼 수 있는 거면 일반인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국회의원이지만 비밀 기록은 근접해 가지도 못했어요. 그건 일반인도 못 보는 네, 거고요. 맞습니다. 제가 볼 수 있는 공개 기록은 여기 계신 누구든 볼 수 있는 거야 되는데 지금 현재 워낙 지금 상태에서도 적폐청산이라고 저렇게 이제 그 정치보복이라고 공격을 하는 야당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지금 국가기록원의 보수적인 판단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아, 그런가요? 아니 저거 나올 수 있으면은 복사도 할 수 있는 거고 촬영도 할 네.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통상 국회에서 국감 전에 자료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요청했을 때 네. 국감에 활용되기 위해서 자료가 보내져야 맞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 그러면 그렇지 않다 이재정 보니까 의원님이 어쩔 수 없이 녹아다니고 세상에 있습니다. 공개시킨 예, 그 기록 네, 탑5 탑5 5개를 좀 한번 추려보시죠. 순서 상관없이 말씀드린다면은 일단 먼저 생각이 나서 아까 썰전 얘기하시니까 네. 썰전에 나오신 그분 네. 예, 한 진행자분 다스에 있어서만큼 네. 본인 목소리 못 내고 계시는 아. 그분과 관련된 그분이 청와대에 있다 나오시지 아, 않았습니까? 네. 그분의 선거를 지원하라. 그분 그다음에 정진석 지금 네, 전 네. 원내대표 네. 자유한국당의 지금 의원이신 그분이 출사표를 던졌을 때 청와대 차원에서 창구를 만들어서 선거를 지원하라는 얘기가 민정수석실에서 나옵니다. 감시를 해도 뭐 할 판에 청와대 팔아서 선거운동 하고 있는지 아닌지 감시하라 해야 맞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창구를 만들어서 전격적으로 지원하라. 당시 민정수석이 누구였죠? 당시 민주수석이 그 부분은 제가 추 넘어가죠. 확인을 해서 네. 자막으로 둡시다. 네, 자막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디인데 저거. 그냥 예, 넘어가요. 음성 자막으로. 네. 예, 그리고 그때 당시 그걸 보면은 MB 퇴임 이후를 대비해서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렇죠. 예. 청와대 출신 총선 출마자들 지원해라. 네. 유효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어쨌든 간에 그 썰전에 그분도 뭐 네. 나름 진행에 있어서 반영을 하고 계신 거 네, 아닙니까? 그게 죄송합니다. 나왔고 총선 지원 예. 관련. 그리고 이거는 중국 CCTV에서도 여러 번 우리나라 그 SBS 방송을 여러 번 도용해서 그러니까 허가를 얻지 않고 계속 방송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왕, 세자 누구를 칭하는 그렇죠. 말인지 기억하시죠? 아. 이건희와 그 아들인 이재용을 지칭하는 방식으로 왕, 세자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합니다. 그 자체가 이제 우리 중화권에서는 그러니까 중국 뭐 일본 등에서는 굉장히 딱 와닿는 표현이잖아요. 왕의 계승이니까.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재벌을 대하고 있었고 정치권이 적극적 조력을 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죠.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예. 삼성을 지원하라.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 관련 네. 뇌물을 제공했다. 예. 라고 하는 점에 뭐 지금 대해서도 재판도 굉장히 받고 있고 큰, 그런데 예. 증거도 활용이 됐죠. 제출됐죠.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수기로 공식 문건 뒤에 아. 회의 문건 뒤에 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가요? 그런데 그 내용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내용인데 수기라고 하면은 흔히들 그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냥 본인이 이제 끄적거리다 또는 두 사람이 얘기하면서 쓰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데 전체 내용을 보면요 네. 기승전결이 분명해요. 모든 사안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끼리 군더더기 없이 네. 논리적 전개에 따라서 수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음. 저는 적절한 이제 결합체에 회의가 있지 않으면 네. 그런 방식의 서술이 수기가 불가능하다고 느껴졌어요. 아무리 정말 노트가 일상적으로 활용되는 어떤 이제 습관이 있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본인 혼자 쓰면서 그렇게 완결적인 글을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예. 네. 그래서 청와대 차원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여했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지금은 있는 그것은 일이었습니다. 기록에는 없고 느낌적인 느낌이었죠. 예, 느낌적 느낌이죠. 예. 네, 세 번째는 예. 세 번째는 아무래도 뭐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인데요. 그건 MB 정부 당시의 문건이 저는 있을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한 캐비넷 문건은 청와대 이번 박근혜 청와대에서 누락한 문건이거든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캐비넷 문건 밑에 스프링 노트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걸 열 때는 이거는 박근혜 정부 당시에 그 문서다라고 생각하고 열었는데 보다 보니까 MB 건 거예요. 청와대에 그냥 몇 년간 묵혀져 있었던 문건이 같이 이관이 된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소위 말하는 대수비라고 해서 네. 대통령 주재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에 안건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MB 그러니까 VIP 보고라고 해서 보고 사항이라고 해서 또다시 블랙리스트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지금 MB가 수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알았느냐 아니냐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을 텐데 직보를 받았다. 어떻게든 회의체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체에서 안건이 될 정도로
공식화돼서 논의가 됐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또 뭐 MB 쪽도 충격적인 건 맞지만 저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실수비라고 해서 비서실장 주재. 그러니까 같은 회의인데 대통령이 주재하는 게 있고 네네.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게 있는데 네. 수석비서관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급입니까, 의원님? 뭐 장관을 휘두르는 자리죠. 사실은. 그렇죠. 네. 사실상 급을 떠나서 거의 장관급이에요. 그러니까 각 분야의 장관급이 모여서 정말 국무회의에 버금가는 또는 그보다 으뜸인 그런 류의 회의체에서 주 3회 얘기를 하는데 주 3회 동안 하는 얘기의 4분의 1은 역사 교과서 얘기고 4분의 1은 대통령이 시적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의 얘기고 정말 비율상으로 그리고 4분의 1은 대통령을 비난하는 하다못해 어떤 글 또는 벽화 이런 거 어떻게 치울 건지에 대한 얘기. 야. 그런 얘기가 그 국무위원급 회의, 국무위원을 능가하는 브레인들이 모인 회의에서 계속 나옵니다. 국가와 국민은 사실 뒷전이고 본인들의 정치적인 그런 성공과 포장을 위해서 노력을 한 거네요. 정말 지금 중요한 지적하신 게 저는 그런 식의 조악한 회의를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방치한 국가 사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안들이 정말 줄줄이 있었던 시기 아닌가요? 외교도 문제고 북한 문제도 그렇고 사실상 경제 문제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국가적 현안이 쌓여 있는데 청와대 컨트롤타워는 그냥 그것에는 신경조차 쓰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던 거나 진비 없죠. 아, 그러면 지금 혹시 계속해서 필사 작업을 다른 분들이 하고 있나요? 아니요. 아, 일단은 해갖고 나왔죠 이제. 예. 그래서 국감 때 풀어먹었지. 예. 네. 아, 근데 그게, 제가 봤던 기록조차도 한 1000분의 1 정도 될 거고요. 그것도 이제 국가 기록이 사실상 우리나라가 그렇게 정교하지 않아서 네. 제목만 보고는 내용을 추단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찍어서 이제 유추해서 앞뒤 뭐 기록을 더 찍어서 목록을 지정해서 이제 달라고 하고 이런 방식으로 본 거라서 제가 본 기록도 빙산의 일각이고요. 제가 확인한 내용 중에 제가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여러분한테 공개할 수 있었던 내용도 한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고 이것을 뭐 검찰 수사에 활용하고 아니고를 뭐 지켜보고 아니고 국민들이 알고 아니고를 떠나서 저는 정리될 필요가 있는 기록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정리하면 안 되는 거죠. 국회의원 가서 지금 적어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저는 원칙적 수준에서 이 기록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해서 남길 거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지금 보관되어 있는 그런 그 기록물 중에 이렇게 이재정 의원님처럼 큰 아주 엄청난 고생을 하지 않고 받아낼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법원을 통해서 한번 법률적인 해결을 한번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어쨌든 저희가 집권당이다 보니까 좀, 사실상 그게 어렵다는 게 아니라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근데 또 법률상 공백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없었던 것도 아닌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뭐 지정기록물이 될 거였다고 지정기록물이면 어쨌든 접근할 수 없는 거잖아요. 발견이 미리 됐었더라면 지정기록물이 됐었을 수도 있다. 그 논리가 옳다는 게 아니라 야당이 그런 주장이 옳다는 게 아니라 여튼간에 임기가 이런 방식으로 종료가 되고 또 임기 후에 발견된 기록물이 있고 하는 건 낯선 상황이긴 해요. 그리고 법률가로서 제 소신은 그럴 때는 공개가 원칙이다 이긴 하지만 정치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서 어쨌든 지금 이런 국감 과정이나 한두 개의 싸움에서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그냥 입장 정리를 한번 해서 이 기록이 공개다 비공개다를 정부 차원에서 한번 이제 국가기록원 차원에서 한번 결정해 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또 가서 필사를 해오는 방식은 이건 타협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저는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네. 대통령 기록물 같은 경우는 보안을 요하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공개해도 좋을 것이 네.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지금 소팅이 안 된 것 같아. 맞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이게 정권이 교체됐다기보다는 정권이 분기돼가지고 갑자기 무슨 주랭랑 친 것처럼 돼가지고 네. 이 모든 이 자료가요 중요도와 가치도에 따라 분류가 안 돼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 예전에 얼마 전이죠. 5.18 관련해서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문서가 새로 나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큰 충격을 줬는데 그동안 왜 이게 검색이 안 됐냐 봤더니 제목에 광주가 없었습니다. 전남. 그다음에 전남 소요 사태인가요?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광주로 하고 5.18하고 아무리 해도 검색이 안 됐던 거죠. 수십 년 동안. 네. 야. 그런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뭐
이번 MB 박근혜에 대한 어떤 죄상을 드러내는데 필요해서가 아니라 국가 기록물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정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도 목록을 보고는 유추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사실상 이대로 국가기록원에 보관을 했다가는 어디 뭐가 있는지 몰라서 영원히 기록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죠. 후대가 그걸 통해서 학습할 수 없고 들여다볼 수 없으면 영원히 기록인 게 아닌 거죠. 그럼 금강캐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국가 기록원 만들고 대통령 기록물 만든 게 어찌 보면은 후대에 자료를 잘 정리해서 네. 잘 찾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목적이었을 텐데 네. 지금은 오히려 그게 아니라 감추는 게 목적이 네. 되어버린 거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얘기할 때 뭐 조선시대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조선시대의 위대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기록이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조선시대 관련된 영화 만들고 배우시잖아요. 네. 영화 만들고 드라마 만든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기록이 살아있거든요. 픽션이라 할지라도 그런 걸 재현해낼 수 있을 정도로 뭐 문화적으로든 아니면 공식 기록이든 살아있거든요. 이 말은 기록하지 마라고 왕이 사관한테 얘기하면 그 말까지 기록한 게 네. 사관이고 그런 사관의 독립성을 보장해 줬던 게 조선시대인데 지금 오늘날 우리 기록을 보면은 사실상 그렇게 살아있는 기록들이 없는 거죠. 아, 네. 그렇죠. 네. 뭐 실록도 있고 뭐 그렇죠. 승정원 일기도 있고 뭐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네. 조선왕조 실록도 있고. 오히려 이 박근혜 정부는 대국민 보물찾기를 한 게 아닐까. 한번 찾아봐라. 네. 내지는 네. 가장 잘 기록된 건 그래도 직원 출퇴근하고 식당 메뉴는 정확하게. 이게 엄청나게 나왔지 않습니까? 뭐 식수에 관련된 네. 얘기. 그거 외에는 제대로 된 게 없다. 이걸 뭐 남편이- 원수. 남배우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대구죠. 이 의원님 고향 어디십니까? 대구에 예. 근데 아니 사투리를 하나도 안 쓰세요? 이 의원님은? 누가 해? 네? 어떻게 된 거지? 지금 잘 쓰시네. 남배우님 예. 사투리 한번 안 써보세요. 안 쓸 수 있죠. 해보세요. 지금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쓰고 있나요? 그렇군요. 뭐 영어할 때 아무 문제가 아니 없는데. 정 의원님 충청도 사투리 하나도 안 쓰시잖아요. 정 의원님도. 저요? 예. 많이 써요. 오, 잘 쓰시는데요? 일부러 쓰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색해요. 예, 안 어색해요. 그래요? 예. 아이 어색해. 최양락보다 못해. 아, 아이, 이제 진짜. 극단적인 대비되는 예. 두 분이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박지훈 변호사. 아하. 아시죠? 네. 최근에 이제 물이 거의 다 빠졌다고 본인 주장하고 있는데. 무슨 물이요? 뭐 그런 쪽에 좀 이렇게 푸른 물이 많이 빠졌어요. 푸른 물? 예전에 푸른 물. 네, 지금 뭐 색깔은 왔다 갔다 해요. 그 사람들. 빨간색 러닝도 앞뒤로 막 받고 있고 이러는데 그 사람은 지나친 대구 표현을 하고 네. 근데 또 이재정 의원님하고 같이 또 예. 학번도 거의 같죠. 저희 대학 동기입니다. 그래요? 같은 누가? 변호사고. 박지훈 변호사고요. 네. 그래요? 예, 그럼에도 대학 불구하고 두 동기예요. 분을 바라볼 때 제가 이제 말투는 완전히 달라도 DNA는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 차이죠. 이분들이 저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 그래요? 아니 이 의원님 네, 대구가 사실 네, 보수의 성지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보니까? 식으로 활용에 먹은 아, 정치 세력들이 그래요? 있었던 거예요. 대구가 정말 야성이 강한 도시였어요. 경상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1946년 10월 예. 1일 대구에서 대구항쟁 우리 극장 앞에 봉화를 올렸죠. 봉화? 네, 그럼요. 경북 봉화까지 갔나요? 너무 원래 옛날이에요? 대구 네. 칠곡 네. 그런 데 있잖아요. 옛날 이수성 총리가 칠곡 출신이죠. 그렇죠. 네. 그 칠곡이요. 굉장히 네. 대한민국의 운동사에서 네. 한 획을 그었던 그런 분들이 많이 그렇죠. 나왔던. 네. 그래서 한국의 모스크바라는 얘기를 많이 그럼요, 들었죠. 네. 그럼요. 이- 그 여기에도 벌써 대구분이 두 사람인데 네. 예. 이재정 의원님하고 저하고 네. 누가 어디 한평생 보수로 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 그래요? 네. 벌써 이게 두 명입니다. 50%. 아니 근데 남배우는 보수를 받은 적도 없잖아요. 네, 무보수로 살았어요. 요즘 조금 보수를 받죠. 무보수로 살았어요. 무보수. 아니 네. 이 의원님은 대구에서 어느 동네에 그러면은 사셨던 거예요? 저는 모든 지역을 다 아우를 수 아, 있습니다. 좌우 가네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쵸. 다 이사 가거든. 그쵸. 이걸 정말 사람들이 가진 자들이 모르는 없는 근데 사람의 그러면 서름이에요. 아버지 직업이 군인 아니면 교사인데. 아버지 직업이 장사를 하셔가지고. 아, 장사가 교사가 아니라 장사였어? 아니, 10달 사는 사글세. 사글세. 맡기가 나와. 사글세 살면은 10달 만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네. 어디 뭐 초등학교 그 행정구역 내에서 방이 납니까? 적절한 가격의 방을 찾으려면은 행정구역을 옮기기 십상이에요. 그러다 보면 초등학교가 10달마다 한 번씩 바뀌어요. 아니 그 보수의 성지가 아니다. 이용당한 거다라고 그러면 말씀하셨는데 추미애 대표 그 세탁소 그 동네에서도 살았겠네. 추미애 대표 세탁소 어디서 하셨죠? 대구에서 했대요.
아니, 근데 정보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일단 지금. 어디서 근데 하신지 그거는 물어오시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달성군이기 때문에 예. 그분은 그때는 대구 추미애 편이 의원은 달성이에요? 안 됐을 때인데 예. 그러니까 사실은 달성의 딸 추미애 대표가 맞거든요. 예. 근데 달성의 딸 박근혜라고 우기고 나온 거지. 근데 기록물 얘기해도 됩니까? 아, 그럼요. 예, 안 되는 줄 알고 대구 얘기만 해야 되는 줄 네. 알고요. 네, 언제든지 뭐 방향 전환하셔도 저는 됩니다. 오늘의 기록물에 대해서 네. 따끔한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배님께서. 어떤- 그러니까 저만 느낀 문제의식인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최근에 이런 대통령 기록물이라든지 아니면 조선시대의 기록 등 기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생각난 게, 그럼 국회의 기록은 어떤가? 라고 오. 봤더니, 국회의 기록은요, 속기록? 속기사가 속기록하죠. 네. 엄청난 양의 속기록이 쌓여 있어요. 근데 이게 유용할까, 과연? 어떤 역사학자님이 하시는 얘기가요. 본인이 이제 법과 관련된 책을 쓰려고 봤더니 재헌의회 당시에 재헌의회를 만들어가는 회의록들은 굉장히 리얼하게 담겨 있대요. 그러니까 심지어 뭐 이익균적권을 넣기 위해서 욕을 하면서 싸우는 내용도 들어가 있대요. 근데 오늘날 국회의 기록은 죽어 있다는 거죠. 시나리오다. 법이 왜 만들어지는지가 리얼하게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속기록을 하지 않는 회의에서의 합의 또는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간사간 합의를 통해서 차후에 안건에 올리겠습니다 하면 18세 선거연령이나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왜 반대하는지가 속기록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국회의 기록은 사실상 양만 많지 그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언제는 어떻게 누군가가 어떤 이유로 반대했고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을 만큼의 히스토리가 없다. 살아있는 기록이 아니다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재판에서도 과거에는 증인신문하면은 정말 다 축소하고 추각하고 앞자르고 뒷자르고 요약해가지고 했잖아요. 조서가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그대로 녹음하고 녹음된 거 틀어서 다시 한번 그대로 이제 쓰기 때문에 사실 그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그 내용 읽어보면은 분위기 파악이 좀 되거든요. 네. 국회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국회도 그렇게 하긴 해요. 아 그래요? 다 하지 못하는 제 건가요? 사무실에 그렇게? 지금 700페이지 네. 2권 분량 네. 19대 국회 속기록으로 기록된 네. 저희 육성 그게 이제 책으로 아. 있어요. 그래서 요청하면 돼요. 17대 국회, 19대 국회 제가 했던 거 만들어 달라면 국회에서 만들어줘요. 굉장히.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무슨 안건인데 몇 년 지났으니까 이제 가물가물 하잖아요. 그럼 그걸 이렇게 들춰서 언제쯤이었더라 이렇게 보면 리얼하게 제가 발언했던 게 다 나오더라고. 이제 그런 로 머티리얼. 이거 아세요? 로 머티리얼. 이거는 잘 돼 있어요. 왜냐면 있는 그대로 다 썼으니까. 네. 그래서 그거 보게 돼 가끔 웃을 때도 있어요. 욕설도 있습니까? 저는 욕설을 해본 적은 없는데 네. 그 막 사투리 쓴 거 있잖아요. 그대로 교정 안 하고 그대로 다. 네, 아, 맞아요. 그래요? 원음으로 그대로 다 아니,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정청래 의원님 같은 경우는 국민의 목소리가 이 논의 과정에서 다 담겨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하시는 편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의원님들도 계세요. 여야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품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사실상 논쟁이 돼야 될 내용들을 속기록에는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속기록 이외의 어떤 뭐 간사간협일 수도 있고, 물론 그건 뭐 정치의 관행이긴 하지만 그렇게 회피되는 논쟁들이 사실 살아있는 기록이 못 되게 만든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국회의원들이 발언하는 게 대정부 질문이 있고 상임위 질의가 네. 있고 국정감사가 있는데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거는 뭐냐면 법안 소위 네. 또 속기록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와요. 누가 반대를 했는지 누가 찬성을 했는지. 그래서 재밌어요. 근데 이게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네.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네, 정말 재밌어요. 보면은. 그러면 그래서 이재정 의원도 본인이 발언했던 거 있잖아요. 속기록 한번 네. 뽑아보세요. 아니, 재밌어 그러면. 저의 문제의식은 네. 그거였어요. 물론 법안 소위를 하면서 일부 이제 찬반에 대한 얘기는 하지만 정말 디테일한 반대의 솔직한 이유를 얘기하지 않는 그리고 또 이제 여야 간 합의 뭐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그러니까 수년하는 방식으로 해서 회피하는 그런 그런 경우도 관행들이 많죠. 좀 있더라고요. 좀 솔직하게 그게 좀 하면 아쉬웠어요. 예. 그러면 자기 이 정치 알바 방송은 국회 속기록을 듣고 평가하는 국회 속기록 알바 이런 방송으로 될 가능성이 높네요. 팟캐스트로 해놓으면 국민들이 바로 들어보고 정청래는 이상한 발언했구나 알 수 있고 그렇게 뭐 되겠네요. 이해는 하지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 언제 다 한다는 거야. 듣다가 죽겠죠. 제가 보니 공하나 있어요. 하세요. 네. 청래당 청래당. 알고 있습니다. 전국 대번개. 전국 대회랑 다른 거예요? 그거 맞아요. 아, 그거예요? 네. 전국 대번개 12월 전국 2일 되게 이상하잖아. 토요일 오후 3시 건국대학교 학생회관 중앙당 프라이몰 200명까지 모집을 하는데 아니 모집이 아니지 네. 접수를 받는데요. 아, 네. 네. 현재 149명. 오.
근데 하겠다고 하면서 안 한 분들이 한 30명 되는데 한 20명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두르셔야 됩니다. 홈쇼핑 같은데요? 마감 임박. 즉시 접수해 주세요. 네. 총 몇 명 들어가는 공간인가요? 총은 350명인데 200명 정도 하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아, 그럼 150석 비는데요? 왜? 아니, 옆에 이렇게 좀 하고 가운데 모아서 이렇게 그래서 정세현 전 장관의 강의, 김어준, 주진우, 이동영, 아무 말 대잔치. 그리고 2부 저녁 먹고 네. 가장 재밌는 시간 뭡니까? 레크레이션 강사를 하나 초빙했습니다. 누구예요? 정청래. 제가 레크레이션을 한 1시간 반 정도 합니다. 1시간 반이요? 네. 예, 무자격으로. 제가 그런 거 하는지 몰랐죠. 네. 제가 원래 20대, 30대 초에 네. 결혼식 뒤풀이 사회자였습니다. 되게 야한 거 하는 거 아닙니까? 뭐 별거 다 했어 그때. 이번에도 그거 할 거예요? 이번에 그런 거 안 하고. 큰일 날 것 같은데. 근데 뭘 할지는 아무런 생각 없이 네. 그 현장에 맞게 합니다. 그래요? 네. 아니 잘하시더라고요. 전에 아, 그래요? 우리 나이트 했었잖아요. 선거운동 문나이트. 때 문나이트 댄스? 사회자 하시면서 그렇죠. 그렇네요. 즉흥에서 오시는 의원님들 막 엮어내면서 네. 만들어내시는데 분위기를 정말 아니, 와. 괜찮아요. 일단 목소리 자체 에코가 좀 있어가지고. 그때 이재정 필요 의원이 그 얘기 최우수상 하셔야- 탔죠. 그럼요. 1등. 와, 네. 댄스왕을 뽑는다 그러니까 진선미 의원과 도구까지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아니에요. 전 도구 준비하지 않았고 그냥 길거리에 남들이 몸이 버린 도구야? 거죠. 그냥 그리고 엄청나게 추더라고. 100% 실력 발휘를 안 했는데 거기 의원들의 면면이 그렇다 보니까 제가 1등 하더라고요. 100% 발휘하면 안 돼요. 박경미 의원이라고 있었거든요. 예, 예, 수학. 그랬더니 여러 가지 로고송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틀었어 순서대로. 그랬더니 네. 자기는 그 노래 안 된대. 그건 뭐예요? 그래서 꼭 이 노래만 지정곡 틀어달래. 뭡니까? 더더더소. 2박 3일 율동 연습을 해봤어. 근데 네. 그 노래만 해온 거야. 네. 딴 노래 틀면 안 된다고 그 하셨어요. 노력상 줬어요, 제가. 정의는 역시 저하고 과거가 비슷하시군요. 네. 디플 사회 200회 이상 출장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저하고 결정적 차이는 보수와 무보수. 그 차이가 우리 인생을 갈랐던 것 같네요. 네.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저는 보수 필요 없고요. 박수만 필요했어요. 박수가 훌륭합니다. 모습을. 네,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네.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네. 이번 주 뭡니까? 사정. 네. 끝이에요? 아니, 좀, 키워드 분석하려면 저한테 좀 사정 해가면서 좀 부탁을 네. 해야지 말이야. 너무 건방진 태도로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뭡니까? 그래도 제가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통사정. 사정. 통사정 네. 하겠습니다. 사정은, 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네. 시작하시죠. 네. 제가 오늘, 드릴 키워드는 사정. 그릇된 일을 다스려 바로 잡음. 다스려. 네. 네. 옛날 조선시대 치면 뭐 사헌부, 예. 뭐 이런 거 있었죠. 뭐 포도대장. 네. 요즘 사정정국이라고 그럽니다. 형조. 그런데 저는 이 사정정국이란 말 자체를 부정하고 반대하고 싶습니다. 왜요?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늘. 잡는 게 늘 해야죠. 언제든지 해야 될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뭐를 위해서? 저스티스를 위해서. 뭡니까 그게? 그렇죠. 근데 지금 최경환 의원 뭐 압수수색하고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 이우연 의원 네. 무슨 뭐 비리 사건이 있고 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여의도 전국이 원유철. 흉흉합니다. 원유철 의원도 뭐 걸려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뭐 전병헌 수석도 네. 검찰 피의자 신분을 조사받고 그리고 또 국정원 특활비가 또 30억이 빈다. 예. 70억 중에서 40억만 지금 네. 청와대 갖다 주고 그래서 이 검찰의 사정이 어디까지 갈 거냐 사정의 칼날이 이래서 지금 통칭 사정 정국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꼭 국정감사 기간에만 해야 되는 거냐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국민들이 낸 혈세가 언제 새는지는 꼭 기간을 정해서 봐야 되는 네. 거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처럼 검찰에서 어떤 비리나 혐의가 포착이 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거죠. 검찰 소환하고. 그래서 저는 무슨 마치 검찰이 지금 특정 기관을 몰아서 특정 세력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마치 불의를 격퇴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적폐청산을 마치 검찰의 사정정국의 정치적 기획과 의도를 가지고 수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저는 부정하기 때문에 사정정국이라는 말 자체도 저는 부정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맞네요. 그러면 과거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네. 또는 그 전에 이제 군사 정권 때도 이런 일들이 비슷하게 있긴 했거든요. 네, 뭐 몰아서 이렇게 처리하는 게. 네. 그럼 그때도 그런 것도 사정 정국이라는 표현이 좀 적합하지 않은가요? 그때는 맞았어요. 그게 뭐냐면
검찰이 여러 가지 카드를 갖고 있다가 정치는 또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야당이 뭔가 투쟁한 국면이 있고 그러면 야당의 비리 의원을 하나 잡았다가 그때 터뜨리는 거예요. 특히 이걸 잘했던 것이 국정원. 그리고 검찰, 특히 공안부. 이런 데에서 공안 사건을 막 터뜨리고 그러잖아요. 네. 가장 얄궂게라고 하면 그렇지만 가장 이용해 먹은 걸 뭐냐면 1987년 김현희. 칼기. 대선 전날 데리고 하루 오잖아요. 전날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말로 완전히 기획된 거죠. 공작이고. 그리고 김기춘 씨가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출신이잖아요. 지승호 감독이 만든 자백이라는 영화가 마지막 끝나고 올라가는 거 보세요. 간첩 조작 사건. 제가 일일이 세봤더니 95건이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그것은 밝혀진 것만 그런 거예요. 네. 간첩 조작 사건이. 계속 재심도 나오고 있죠. 최근에도. 그렇습니다. 계속 지금 무죄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기획사정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아니 뭐 전병헌 정무수석을 기획해서 뭘 했겠어요? 하다 보니까 나오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마치 지금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화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적폐청산도 무슨 뭐 기획해서 하는 것처럼 그리고 야당 의원들의 비리 수사도 마치 기획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정 정국으로 모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그리고 권력 분산과 상권 분립에 대한 몰이에서 온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병호 수석님과 관련해서 어쨌든 청와대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사전에 예전 같으면은 보고 있고 조율 있고 그러지 않나요? 청와대에서 예전에 대통령 후보 때부터 천명한 것처럼 검찰에 있어서만큼은 이전 정권과 달라지겠다라고 선언했던 내용이 단적으로 드러난 부분 아니겠습니까? 전 수석이 어떻게 검찰 수사 결과 어떤 방식으로 관여한 게 어떻게 드러날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이런 일련의 진행되는 방식을 봐서라도 이전 정권과 달라졌다는 게 확연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이 그럴 것이 트럼프 방한 하루 전날 그거 검찰에서 흘렸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청와대하고 조율을 했다면 지금 그쵸. 가장 최강대국 트럼프가 오는데 그 전날 재뿌리겠어요? 검찰이 흘린 건가요? 검찰은 그냥 검찰대로 내 길을 입장대로. 가겠다 이런 거죠. 근데 그게 청와대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맞는 거죠. 네. 그렇죠. 조금 전에 정 의원님 언급한 그런 현재 야당 정치인들이 최경환, 원유철, 상당히 거물급입니다.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사실이면 내가 돈 받는 게 사실이면 1억 받은 게 사실이면 동대구역에서 할복 자살하겠다라고 하는 말도 했습니다. 대구 출신 이재정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동대구역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됩니까? 대구 출신이라고 특별히 강조하시니까. 역사 내에 할복할 만한 공간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 하신다니까 우리가 원유하는 게 아니야. 일단 이정현 의원 장부터 지져야 돼요. 아 그렇네. 말을 약속을 안 예. 지켜. 바빠. 이완구 전 국무총리도 목숨을 내놓겠다 그랬고요. 어디에 했어요? 아, 그렇죠.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도 제가 이런 거 조사를 다 하고 있지 오, 않습니까? 네. 홍 대표는 주로 다리에서 빠지시는 걸로. 홍 대표는 주로 뭐라고 했냐면 한강다리, 영도다리, 뭐 낙동강 뭐. 자살하는 것도 검토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하겠다고는 안 했네요. 근데 이번에 최경환 의원은 정말 할복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이건 그냥 농담으로 들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수사가 되는 상황이니까 지켜봐야 알겠지만 이제 법률가이기도 하지만 아직 평가할 정도의 단계는 아니지만 이런 그래도 신빙성 있게 사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건 뭐냐면은 국정원 고위 관계자가 본인만이 아니라 대동한 직원도 있다라고 하고 네. 진술의 방식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곧 드러날 그러니까 보완되는 증거가 있다는 걸 단언하고 있지 않아요. 배달 사고 아니다라고 했죠. 예, 배달 사고 아니다라고. 네. 이현수 기획실장이 측근을 김명희 통해서 예. 직접. 그 JTBC에 증언을 했죠. 네. 여기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네. 할복 자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한다는 건 어떤 친일의 뿌리로서 좀 정체성 그대로 갖고 가자 이거는 좋은 것 같은데 지역구로 옮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경산에도 네. 뭐 영남대도 100만 평, 대구대 200만 평, 경산운동장, 경산시장 뭐 많거든요. 대구에서 동대구역이 이거는- 차지하는 의미가 뭡니까? 동대구역까지 오실 필요가 없어요. 30분 정도 찬스. 시간이 걸려요. 거기서 이 가시는 게 지역민에 대한 발언은 도리다. 정치 알바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제 개인 입장이에요. 남태우 배우의 개인적인 입장임을 말씀드리고 아니요, 제가 하시라는 게 아니라 굳이 하시겠다면 말리진 않겠으나 네. 자신의 지역구에 가서 하시는 것이 도리다. 경산에서 그렇게 많이 해드시고 왜 저는- 동대구 와서 편집되겠네, 뭐. 남배우님 동대구는 대구 동구인데 남대원님. 뭔 죄입니까?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사자성어로. 대한민국 헌법이 굉장히 잘 되는 법이거든요. 사자성어로? 네. 산불 조심 이런 거 말고 모르겠습니다. 인권 보호예요. 인권.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인권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시니까. 누구에게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에게도 예. 천부 인권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권유하지 그 않았습니다. 생명은 존중돼야 돼. 아니 본인이 하시겠다면 장소 선정이 잘못됐다는 저는 거죠. 그분의 목숨이 안타깝고 염려될 시점이 아니라 그런 할복자산이라는 이런 원색적인 단어를 들어야 되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필요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왜 네. 국민 붙잡고 이런 단어들을 내뱉으십니까? 검찰 가서 소명하면 되죠. 왜 굳이 그런 얘기를 그죠? 네. 남비 의원님, 혹시 그 최경환 의원 이번에 그 검찰이 압수수색했잖아요. 네. 어디 압수수색했죠? 모르죠, 그건 나도. 집. 그걸 의원회관. 어떻게 했어요? 집에 당연히 했겠죠. 아이끌. 의원회관. 네. 그래서 사실 의원회관까지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정세균 의장이 집하고 좀, 사무실이겠지. 예. 아이 진짜 유감의 어떤 표명을 좀 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건 이런 거죠. 국회의원 회관이 네. 압수수색 당한 게 이제 이석기 전 통진당원 그때 이제 굉장히 뭐 국정원 직원들이 와서 난리를 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최경환 의원 네. 의원회관 사무실을 이제 압수수색했는데 국회의장의 입장으로는 그런 입장을 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 어쨌든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어쨌든 국회 공간이 어쨌든 압수수색을 당했으니까 저는 정세균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라고 저는 100번 양보의 생각을 하고 그러나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해요. 정세균 의장의 그 입장이. 왜냐하면 국회가 아니라 청와대도 압수수색을 지난번에 시도하려다가 박근혜 허락을 안 해서 못했고 국정원 같은 경우도 압수수색을 하려고 시도했다가 못했잖아요. 국정원이나 청와대는 그 기관의 장이 허락하지 않으면 검찰이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 세트장, 수사방해 사건 때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 거거든요. 또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국회가 뭐라고, 국회의원 사무실이 뭐라고 압수수색을 못해? 이렇게 얘기를 이제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입장 표명 안 하셔도 좋았을 것을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 사실상 원내대표 회동이면은 기자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기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비공개 회동이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중지가 모아져서 브리핑을 할 내용인지도 사실상은 선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언급하신 내용들도 이제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셨다기보다는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이제 어떤 일성에 이제 어떤 호응하는 방식으로 이제 교환이 이루어졌는데 일종의 덕담이었다 이거죠. 예. 아하. 그러니까 원칙론적인 그런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데 브리핑을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해버렸어요? 아니요, 우리 당 원내대변인이 이제 강우식 대변인이 하긴 했는데 안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게 자유한국당이 그 문제를 먼저 좀 이제 확대해서 언론에 이야기하려고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어서 적절한 취지만 전달하려고 했던 건데 조금 달리 전해진 측면도 있죠. 언론에 있어서는 한 가지 측면만 좀 부각시켜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시도했다는 자체가 굉장한 그 범죄 혐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거죠. 가능하지 않았을까. 또 의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국회라는 것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이니까 정말 그냥 에티켓 차원에서 아이고 뭐 아쉬움이 있다 이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닐까. 어디를 보니까 박지민 의원이 이런 법도 냈더라고요.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던데. 뭡니까? 지역 유권자 30명이 국회의원을 면담 신청하잖아요. 네. 그러면 무조건 만나줘야 돼. 그거 괜찮네요. 그 법을 냈더라고요. 국민소환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자체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주민소환해가지고 뭐 아웃도 시키고 그러잖아요. 네. 국회의원한테는 그게 없었어요. 이게 17대부터 국민소환제를 하려다가 못했어요. 네. 사실 이제 국회의원의 뭐 이기주의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박지민 의원이 그것도 냈고 이걸 보니까 창의적이더라고. 30명이 네. 서명을 해가지고 만나줘라. 그럼 만나줘야 돼. 하루 종일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중동목적이 거기 있어야 되고. 네, 그렇죠. 그런 것 비례대표는요? 전국구? 비례대표 어떡하죠? 전국에서 아무나. 300명 정도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후에 있는 하냐면 곤란이 네. 있을 것 같은데. 국회의원의 어떤 의정활동이라든가 국회의원의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의 자유 이런 것은 보장해야 되지만 물론이죠. 아무리 국회의원 이라도 잘못된 범법이 있으면 그것은 만인은 법에 평등하듯이 아니 어디든지 압수수색 당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오늘 세 분 모시니까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저도 개인적으로 뭐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네. 시간이 엄청 빨리 가네요. 그래서 일단 광고 듣고 돌아와서 홍준표 공수처 일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행복해지는 후원. 다음은 이재정 운영 의원께서. 예, 더불어민주당에 후원하는 방법. 농협. 자, 펜대 드시고요. 301 02 199 6642 11 예금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후원회입니다. 입금자 명예에 이름 생년월일 적어주셔야 되고요. 후원금 이체한다. 자, 그러면 우리의 정치는 풍요로워진다.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등록해서 연말정산 시 간소화 자료만 제출하면 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후원하면 정치가 행복해진다. 우리가 풍요로워진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언론에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네. 제가 공개를 하나 하겠습니다.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도 네. 후원을 할 예정입니다. 얼마요? 액수는 조만간 이제 언론을 통해서. 근데 후원할 수 있는 액수의 이제 최대치가 500만 원인데요. 네. 얼마 하실지 한번 두고 보자고요. 근데 이게 공개가 됩니까? 굉장히 저희가 좀 인기가 좋아요. 예. 이해찬 후원회장이 네네. 파파이스 나가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네.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네. 1억 5천 정도. 오. 매일 몇백만 원씩 지금 계속 들어온대요. 네. 그래서 참 같은 저희 당원으로서 정말 네. 감사하고 네. 이게 이제 중앙당 후원회 제도가 없어졌다가 부활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정의당 이게 세 당만 지금 이제 중앙당 예, 후원회가 이제 구성이 돼 구성돼 있습니다. 있다는데 하여튼 저희가 모금액이 뭐 50억인데 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당직 수행을 잘하겠습니다. 아, 네. 저희 후원해 주시면 어떻게 쓰이는지는 충분히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구조니까 정당이 건강해야 정치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올해부터 처음 도입된 제도예요. 정청래 의원님 좋아서 정청래 의원님 계좌에는 후원했어요. 이런 분들 있으시잖아요. 지금은 근데 원외에 계시니까 후원 못 하시는 분들 정청래 의원님 보시고 더불어민주당에 후원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예.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후원하고 싶으신 분은 일단 저한테 먼저 후원하시고 선당우사 아니고 선사우당. 선사우당이 죄송합니다. 선사우당. 네. 이게 이제 모금이 잘 돼야만 최경환, 원유철, 이우연 이런 분들이 안 나오는 구조가 됩니다. 이재정 의원은 지금 불법 얼마 수수하지 쳤어요? 않은. 저는 돈에 초연해서 뭐 잘은 모르겠지만 작년에 만땅 채웠어요, 못 채웠어요? 뭐 작년에는 거의 많은 분들이 성원을 해주셔서 뭐가 거의 됐을 것 채웠고요. 돈 얘기 나왔으니까 돈 얘기 한번 좀 더 해볼까요? 홍준표. 예. 예. 돈을 그 돈. 네. 특별한 돈은 돈이. 돈이니까. 네. 홍준표 의원이 말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 네. 홍준표 의원의 말 바꾸기 역사 한번 정리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성완종 리스트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가 이거부터 얘기하죠. 페이스북에 이제 해명을 했는데, 뭐 1,500만 원 어디 주고, 뭐 해주고, 뭐 또 야당 원내대표한테 뭐 줬고 그랬는데, 일단, 당시 원내대표였던 원혜영 의원께서 나 받은 적이 없다. 이게 네. 하나 이제 지금 펑크가 난 상태고요. 그리고 매달 4,5천만 원씩 그 여당 대표고 운영위원장으로서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페이스북에는 매달 그렇게 줬다. 이 내용이 있습니까? 없었죠. 매달 이렇게 했다, 고정적으로. 네. 그게 아니잖아요. 월급주에서 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특수활동비를 부인에게 갖다 줬다. 그래서 네. 그걸 뭐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인 것 같고, 더군다나 녹취록까지 이제 지금 진행형이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래서 본인이 또 썼어요. 대법원에서는 무죄가 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직접 판결까지. 그거는 굉장히 지금 속으로 떨고 있다.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심지어 검사들이 내 발목 묶으려고 상고한 거다. 뭐 그런 이야기가 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네네. 법무부 장관, 전자발찌 검찰총장도 특활비 수사해야 된다. 네. 네. 던졌죠. 50억 뇌물이다 뭐 이런 말도 했죠. 네. 나 지금 재밌어요. 많이 떨고 있다. 나 많이 네. 위험하다. 네. 다급함이 재밌네요. 느껴져요. 네. 사실 예. 그 성완종 리스트에 올랐잖아요. 그래서 재판을 지금 받는 중인데, 그래서 성완종 전 회장한테 돈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근거로 된 게 이렇습니다. 당시에, 당시 홍준표 원내대표가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죠. 네. 그러면서 기탁금이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혹시 그거를 성완종 전 회장한테 받아서 낸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했죠. 그러자 홍준표 의원이 당시 지사죠. 지사가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한 거죠. 무슨 소리냐. 나는 당시에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그중에 그거를 이제 생활비하라고 부인에게 줬고
그거를 나중에 다 모아가지고 현금으로 1억 원을 주더라. 난 그거 가지고 기타 끝낸 거다. 라고 해명을 했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그럼 특수활동비 횡령하냐? 라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네. 한 번 말을 바꿉니다. 한 번 바꿉니다. 뭐냐면 특수활동비를 모았다가 그걸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내가 특수활동비를 썼기 때문에 월급을 아꼈고 아하. 월급을 모아서 이제 그 배우자가 나에게 준 거다라고 말을 한 번 바꿨고요. 예.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두 번째 바꾼 거죠. 앞으로 또 바꿀지도 모릅니다. 아, 네. 힘드네요. 이런 상황인데, 때마다. 네. 이재정 의원님께서는 이제 현역 의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홍준표 대표의 여러 가지 그런 말 바꾸기라든지, 현재 수사 본인 재판에 대한 그런 언급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아니 뭐 의원이라고 해서 다른 판단하겠어요. 그런가? 방금 똑같나요? 우리가 들으면서 같은 반응 보였잖아요. 다급함이 느껴지는 방식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이든 간에 본인의 다급함이 느껴지고 목전에 찰수록 변명이 굉장히 구차해지기 마련이거든요. 말을 바꾸더라도 그럴싸한 면본을 만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1년 전에 그 상황에서도 굉장히 다급했던 게 느껴져요. 네. 왜냐하면 통상의 워딩으로 그럴싸하게 못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다급함의 목전에 차신 것 같은데 물론 아직 남아있는 것은 이제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얼마만큼 진실을 밝히느냐고 어떤 결론이 나는지는 차치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 태도 보면 너 표정 보면 네. 보여 라는 방식에서 판단해 보건데 많이 조급하신 것 네. 같은데요. 오늘도 재밌는 게 하나 있었죠. 처음에 그 원혜영 의원이 절대나 받은 적 없다라고 말을 했더니 그렇다면 그거는 기억의 착오다. 기억이 잘 안 난다. 네, 그렇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럼 누구 기억이 잘못됐다는 거냐라고 했더니 나중에 내라는 글자를 추가합니다.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 기억의 착오다. 이렇게 하는데 안 그랬으면 뚫쩍 넘어가려고 했던 것도 있어요. 네. 이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MB도 그랬잖아요. 다급해지면 혀를 한 7번 낼름낼름 한다든가. 7번? 그죠? 네. 한번 해보세요. 반응을. 오. 이렇게 빨리 해요? 아니, 바쁠 때는. 여보세요. 네. 지금은 혀를 낼름 그렇게 이렇게 하지 않고요. 훑었죠, 한 번씩.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한 번씩 아이고. 훑습니다. 그렇게 하죠. MB 밖에 다 들리는 지금. 아니, 저기 지금 시간이 없어요. 오디오라서 여러분들이 못 지켜보시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민망합니다. 사실 이게 네, 책가지고 좀 드시는 분도 집어넣으십시오. 계시고, 네, 주무시는 분도 계신데 이거 큰일 납니다. 네. 그게 이제 MBC 겨내는 게. 제 눈만 버린 걸로 하시죠. MB 다스 훑듯. 이렇게. 네. 한 번씩 요거 야, 이건 7번 소리까지 훑고요. 나네, 이거. 그리고 이제 홍준표 대표는 이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역시 돼지 발정제 후유증이 아닐까.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런 게 잠복기가 꽤 되네요. 꽤 기간이 길어요. 하여튼 그만큼 위험한 약물이다. 경상남도에서 네. 지사를 했잖아요. 그때 네. 표를 던졌던 분들 후회 막금이고 그래서 준표 내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준표 오, 내놔. 그러네요. 좋네요. 사실 개명한 거죠. 판표였죠. 네. 표를 팔았다가 다시 받았죠. 그렇죠. 네. 네. 판표에서 준표. 네. 그렇죠. 네. 경남지사에서도 다이 될 뻔했죠. 그때 소환제로. 안타깝게도 이제 계속 살아. 내가 준표 내놔. 네. 경상남도에서 지금 네. 그때 한참 그런 운동이 있었죠. 그 내가 준표 내놔라는 말이 안 나올 만한 사람들을 뽑아냅니다. 네. 네. 공수처 얘기만 하고 좀 일부 정리해 볼까요? 공수처. 이게 자유한국당에서 공수처하고 공처하고 발음이 좀 비슷하네. 그래요? 떠오르십니까? 네. 공처 그러니까 공처가 떠오르네. 그래요. 네. 그럼 인증, 네. 셀프 인증 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공수처 도입 관련해서 좀 법무부 안도 나왔고요. 그런데 특히나 자유한국당에서는 극렬하게 반대를 하다가 뭔가 전향적으로 좀 입장을 바꿀 듯한 그런 태도를 보였다가 다시 오늘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당론이 불가다, 논의할 것도 없다라고 그냥 끝났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 관련해가지고 공수처 도입, 민주당에서는 이게 당론 채택인가요? 저희는 이미. 이미. 지난 국회에서, 그러니까 아. 올해 국회 말고, 작년 국회에서부터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 당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네. 그 다음에 정의당까지도 당론으로 합의해서 이미 제안한 법입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법무부 내에는 검찰 법무 개혁 자문위원회가 있고 또 검찰청 대검찰청 내에서는 또 검찰 자문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법무부에 있는 자문위원회는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고 네. 또 검찰 자문위원회는 검사들의 수사 형태, 관행 이런 것을 이제 고치는 걸로 관행을 하고 있는데 법무검찰 개혁 자문위원회에서 낸 안과 법무부 장관이 낸 안이 많이 달라서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좀 불만도 많고 뭐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좀 후퇴했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당에서 받아들인 것은 어떤 안이에요?
법무부 아니에요? 아니면 자문위원회요? 조금 달라요. 저희도 이제 사실상 다른데 그것은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파견 검사의 숫자, 그러니까 검사의 숫자라든지 등등 비본질적인 내용이고 일단 이 제도를 도입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안을 몇 명의 규모에서 공수처를 마련은 하는지의 부분은 얼마든지 조율될 수 있는 부분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일단 개문 발차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 그런데 자문위원회 쪽에서는 좀 불만이 있더라고. 이재정 의원이 책임지고 그분들하고 잘 소통해서 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 나왔죠. 야당에서 자유한국당이 뭔가 논의에 응할 것처럼 하면서 이런 제안도 비공식적으로 합니다. 야당에서 후보자,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추천하겠다. 그 중에 대통령이 임명하라. 이런 이야기도 한번 나왔습니다. 이런 걸 받아들일만 한가요? 저희가 세월호 특조위 때 여야 이런 식으로 해서 형식적으로 어쨌든 공평한 듯한 추천을 했지만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같은 경우라면요. 특조위를 하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특조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지를 밝힌 사람을 추천을 했습니다. 지금 그와 같이 장담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방해할 만한 최선봉에 서서 방해할 만한 사람을 2명을 추천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이미 못 믿을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공수처 도입을 위한 그 전략의 요지가 뭡니까? 핵심 요체가. 사실상 민주당 공수처 도입에 있어서도 우리 당의 의견을 모으는데도 한참 걸렸습니다. 공수처가 과연 최상인가 등등을 봤을 때, 검찰 출신 의원님들이긴 하지만, 되려 이제 옥상옥이다라는 저당의, 주장과 대동소이하게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조금 다른 결인 분들이 있었어요. 궁극적으로는, 검찰에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수사권 독립으로 하는 것이 맞다 등등 다른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다른 이견들을 주시는 분들은 많았어요. 어떤 분인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어떤 권력과 검찰의 관계 그리고 또 권력 수사를 하는 검찰의 태도에 미루어 보아서는 공수처가 최선의 대안이지 않냐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한 겁니다. 지고지순한 아이디어를 것은 아니지만 네.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 속에서는 응급처치 맞습니다. 차원에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도 검찰이 제대로 선다면 공수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공수처로 검찰의 힘을 좀 빼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검찰이 좀 제대로 선다면 나중에는 뭐 수사권, 기소권 이런 거 하면서 네. 공수처는 없어져도 저는 된다고 네, 생각을 네. 해요. 근데 이제 검찰이 이렇게 공룡화된 것이 역사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는 경찰의 힘이 너무 세서 경찰 힘을 견제하려고 검찰에게 많은 권한을 줬는데 네. 이 공화국 때 검찰이 지금도 경찰에 비해서 좀 약하긴 하지만 나중에 가면 공룡화된다. 손을 벌려다가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5.16.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온 거거든요. 그래서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공수처는 일단 출발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하여튼 이재정 의원님 또 힘을 보태서 민주당이 좀 제발 공수처 도입 여론이 찬성 여론이 강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도입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수처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과거에 네. 정책 내 키워드 분석에 공수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편을 들어보시면 네, 확실하게 그렇습니다. 아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곧 사퇴하기 때문에. 뭐가 안 돌아간다고요? 예? 뭐가 안 돌아간다고? 다시는 우리가 공수처에 대해서 다시는 다스는 다스는 논의하지 않을 네. 것이기 때문에. 이재정 의원님이 지금 표정 관리하고 때리시네요. 계세요. 네, 때릴 수도 있어요. 네, 조심하시고요. 제가 방송 언제까지 계속할 수 남배우님. 있을지 네. 걱정됩니다. 오늘 오후 5시에는 뭐 했어요? 다스는 제가 자, 다스를 찾고 있었습니다. 다들 화를 다스리시고요. 네, 오! 알겠습니다. 네. 자, 이것으로 정치 알아 바꾼다. 제 백서는 잘못이 5번째 아닙니다.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정 의원님 모셔가지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했고 또 실내 흡연이 없으니까 너무 좋네요. 원래는 여기서 흡연 하고 나면 최적화돼 정신없어요. 있죠. 저 네. 구청에 신고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내일 뭡니까 주제가? 지진. 지진. 며칠 네. 동안 우리 지진 났죠. 그렇죠. 포항 지진. 네. 네. 그러면요. 이번 135회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136회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능 잘 보십시오.